링크를 클릭만 해도 해킹을 당하는구나 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요새는 내가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데 가 뜬다 그러면 눈앞에서 털어갑니다.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거의 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말틱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에어본 취약점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 취약점이 생각보다 충격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플레이 기능이 있는 기기들은 전원을 켜고만 있어도 해킹이 당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에어본 취약점의 키워드를 잘 살펴보면 제로클릭, RCE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로클릭이라는 건 뭐냐면 클릭이 없다, 취약점을 일으키는데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붙은 RC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원격에서 그 기기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클릭 RC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가 되시죠? 전원이 켜 있는 상태로 가만히만 있어도 해커가 그 기기를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취약점이었던 거죠. 애플 기기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에어플레이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도 똑같은 취약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에어플레이 기능이 뭐냐면 애플 기기를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 공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화면을 공유하거나 소리를 공유하거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모니터 혹은 스피커 이 정도입니다. 스마트 모니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 띄우거나 뭐 요 정도이겠지만, 스마트 스피커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AI 스피커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AI 스피커 같은 경우 잘 보면은 어웨이크 워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시리야 하면은 아이폰에서 시리가 딱 일어나고 그 다음 듣잖아요. 그 말은 시리라는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의 소리를 계속 탐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AI 스피커를 해커가 장악을 했다면 특정 단어가 아니라 그냥 상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면은 무제한 도청도 가능하고 사생활 이슈에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자가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와이파이에 있는 곳에서는 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가 카페에 갔는데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 에어본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페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기기를 쓰고 있었다. 근데 그 카페에 해커가 있었던 겁니다. 악성 코드를 저에게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 기기가 해킹을 당하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음날 다른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그 다른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이 애플 기기를 쓰고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하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제 기기가 이번에는 공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기기를 저도 모르게 제 기기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기도 똑같이 감염이 되고 또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뿌리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악성 코드를 저희는 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가 복제가 가능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응은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게 18.4 아래 버전이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애플 기기가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도 에어본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스마트 TV라든가 그런 기기에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기 제조사가 업데이트를 냈을 거예요, 에어플레이 관련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업데이트가 없다면 그럼 그 기기에서는 잠시 에어플레이 기능을 꺼두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진짜 엄청난 취약점이네 하고서는 이거 보안 패치가 언제 있었던 거지? 하니까 3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봤을 때 18.3 버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때 저부터 반성을 하고 라이브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니까 대부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 보안 업데이트를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핸드폰을 다들 오래오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몇 기가인 것도 있고 막 그러던데 항상 누르면은 용량을 정리해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그 정리를 하다 보면 귀찮아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냥 업데이트가 아닌 보안 업데이트는 사실 잊지 않고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링크 클릭하는 걸 조심해라 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링크를 클릭만 해도 해킹을 당하는구나 로 오해를 하시는데, 링크를 클릭만 했을 때 해킹 당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에어본 취약점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핸드폰 운영체제에서 결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링크를 클릭한 것만으로는 해킹을 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악성 앱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죠. 그러니까 해커가 준 앱을 실행한다는 건 내 핸드폰을 해커가 원하는 대로 실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가 이 기기를 뭐 장악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정보를 탈취해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앱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르신 분들한테 모바일 청첩장입니다 라고 해서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은 앱이 다운로드가 되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려면 이 앱을 실행해서 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APK를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성 앱은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거의 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애플에서는 이 악성 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랑 애플의 보안 정책의 관점 차이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사용자에게 많은 것들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도 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는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애플은 사용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지 않아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도 허락된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발자가 힘들다는 건 악성 코드를 만드는 해커도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악성 앱은 이 안드로이드에서 굉장히 많고,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특히 링크를 클릭해서 앱을 다운받고 APK라는 확장자를 보면 한 번 더 조심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다 함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계정을 탈취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데 로그인 페이지가 뜬다. 그러면 한번 머릿속에 빨간불을 켜시고 그 주소창에 HTTP만 적혀 있다.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HTTPS면 무조건 안전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요새는 그래서 공격자들도 HTTPS로 피싱을 많이 해요. 그래서 HTTPS여도 그 뒤에 나오는 도메인 주소가 내가 알고 있는 주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피싱이나 사기의 피해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머리를 쓴 게, 사람들이 이 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이 쓰던 기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절박해지다 보니까 돈을 미끼로 두면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줌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해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범죄자들은 일부러 가짜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SNS로 활동을 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이런 회사인데 온라인으로 줌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기 와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섭외를 하는 거죠. 인터넷에 그 회사를 찾아보니까 있어. 그럴듯해.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참여해서 갔는데, 그 줌에 들어오니까 범죄자들이 줌에 들어온 그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저희가 이거 발표 세팅 때문에 잠깐 요거 원격 허락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환경 세팅하는 거겠구나 하고 허락을 했는데, 컴퓨터가 원격 제어가 넘어가면 해커들이 컴퓨터를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눈앞에서 세팅하는 척 하면서 암호화폐를 털어갑니다. 그 암호화폐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고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리딩방이다 라는 수법들도 있어요.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단톡방에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쓰는 앱이라고 해서 앱을 따로 보내준다라거나 혹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줘요. 당연히 해커들의 사이트 혹은 해커들의 프로그램이겠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리딩방이니까 어느 주식을 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 이걸로 수익 봤다 막 인증하고 난리가 나요. 다른 사람들 다 수익 나는데 혼자 이제 수익이 안 나면 그것 참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식 리딩방에는 그 사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같은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뿌려놨기 때문에 해커들이 그 숫자는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됐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넣어서 더 불리려고 보통 하니까, 그리고 수익을 실현시키려는 그 순간 그 돈은 가짜였던 거죠. 사실 치밀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 보고 이제 잘못을 했다라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지가 않죠. 돈을 이용한 피싱 기법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줄게 하는 피싱들도 많아졌지만 이제 반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스팀 계정이 뭐 해킹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스팀 계정이 해킹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뜨면은 해커들은 이걸 이용해서 피싱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팀 계정에서 얼마가 나갔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은 지금 이 해킹 당한 게 이것 때문인가 보다 라고 해서 조금 더 믿기도 하고요. 혹은 전혀 안 하는 게임이라면 처음 보는 게임인데 여기서 왜 돈이 나가지?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들어가면서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면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입은 피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는 그냥 감수하고 거기서 잘라내는 게 가장 적은 피해를 보는 것이다. 왜냐면 내 돈이 이미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범죄였다. 그럼 내가 당한 게 맞다면 이 현실을 직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닐 거야 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더 응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거 인출하려면 얼마를 좀 더 넣으셔야 돼요 하면 그대로 이제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변제를 해줄까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또 말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킹으로 피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른 복구 전문 업체를 또 찾아갑니다. 같은 범죄자 한패였던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수익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봤다면 사실 거기서 끊어내는 게 가장 적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몸캠 피싱이 예전에는 몸캠 피싱을 유도하면서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앱으로 영상통화를 한 다음에 거기에 녹화를 하는데 유도했던 그 앱이 악성 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연락처들을 탈취해가지고 몸캠 피싱으로 공격을 했다면, 요새는 사례들도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다르게 이제 발전한 게 이번에는 SNS로 접근을 합니다. SNS에 영상통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던 카카오톡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조금 의심이 덜 하는 거죠. 이거 뭐 불법도 아니고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영상통화를 했을 때 상대방은 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몸캠 영상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연락처를 해킹을 해서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SNS의 팔로워라든가 친구 목록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지인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댓글 같은 것도 참고해 보면은. 그래서 몸캠 피싱을 SNS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인공지능이 날이 다르게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도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뭐 합성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서, 일단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프겠지만 그 피해는 언젠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만약 거기서 합의를 했다, 돈을 주었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범죄자가 돈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아마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고리가 끊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피해를 보는 건 피해를 그냥 감수하는 게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협박을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굳이 거기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피해자들만 더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네 컴퓨터를 해킹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SNS나 공개되어 있던 사진들을 몇 장을 가져와서 뿌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진들도 있어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진짜 내가 모르는 뭐 수많은 정보들이 더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것도 노출이 됐으면 어쩌지? 저것도 노출이 됐으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협박을 할 때는 보통 이 사람도 최대한 많이 돈을 뜯어내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해커들은 보통 초반에 협박을 할 때 가장 센 카드를 뿌립니다. 그 이외에 있는 정보들은 큰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걸 안다면은 그 이상으로 내가 민감한 정보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불필요하게 상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화를 해주는 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안도가 또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채팅을 오고 있으면은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면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불안에 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클릭을 했는데 로딩 중인 모습이 보이면은 아 기다릴만 하는데 화면에 아무 변화도 없으면은 컴퓨터가 멈춘 건지 뭔지 하면서 혼자 불안해 할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협박범과 대화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최고의 대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